유태우 박사의 고혈압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하기 작전에서 유태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동대학원 의과대학 학위를 받아서 가정의학과 전공 과정을 수료하고 과정 주임 교수도 역임했고, 이와 함께 몸밤 3훈련을 원장으로 있다. 여기는 서술이 아닌 선택 훈련으로 질병을 완치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고혈압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의 조술하는 남자의 뱃살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유태우의 질병 완치, 내 몸 계획 6개월 프로젝트 등등이 있다. 고혈압 완치를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엔 저도 고혈압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조절만 가능하며, 그래서 평생 약을 복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좀 중에 어떤 계기로 체중 감량을 하게 되었고, 1년 만에 79kg에서 64kg까지 감량하게 하게 됐죠. 이후로 핵심을 성들이치 바꿔놨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을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만의 주 원인인 반성질환도 따라서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비만 완치, 고혈압 완치를 알게 되었죠. 그것은 한국인은 서양인과는 다르게 스트레스와 예민한 몸밤이 비만의 원인이며, 또한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닥터 유의 진료실에는 진정으로 원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사람의 고혈압 완치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대로 평생 약을 먹겠는가? 아니면 한 번의 훈련으로 완치해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겠는가? 하고 말이죠. 고혈압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하기. 3개월에 대학 진료 생활을 하던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제 환자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질병이 바로 고혈압이었습니다. 이 고혈압에 대한 것이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체험을 했다는 거죠. 고혈압은 느끼지 못하는 고혈압이다. 혈압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고혈압 원인은 있다. 스트레스, 힘든 삶 쉽게 살기, 고혈압 완치하기, 고혈압 완치한 사람들, 한국인의 고혈압은 서양과 다르다 해서, 혈압 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이 늙어서 내 몸이 예민함은 불안에 의해서 가정이 됩니다. 혈압이 원인이 아니라 왜 혈압약을 복용하는 증세가 좋아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혈압을 처방받는 자체가 내 몸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느끼지 못하는 본질은 고혈압. 지금까지 느끼는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느끼지 못하는 고혈압은 어떨까요? 먼저 고혈압의 역사를 봅시다. 그러다가 50년대에 시행된 대규모 혈압 뇌졸중에 걸려서 많이 사망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혈압은 질병으로 정의되었고,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 약물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서양에서는 뇌졸중, 심장병, 합병증에 이르다가 전까지는 고혈압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혈압이 올라 표현이 있어도 서양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혈압을 느끼는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는 고혈압 환자가 많지만 혈압을 느끼는 사람도 전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죠. 이유는 스트레스 몸이 민감해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임금인가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40대 중반의 여성 A님이 내원했습니다. 보통 혈압은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간호사가 먼저 재어주는데, 사전에 간호사로부터 이분의 혈압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아무런 증세가 없다고 했죠. 다시 측정해보니까 혈압이 280, 190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놀라서 2번 다시 쟀는데 결과는 같았지요. 서양에서는 혈압이 180, 130 넘으면 소위의 악성 고혈압 위험성으로 환자를 바로 응급실에 보냅니다. 뇌압이 높아져서 시력 이상이 생기고 뇌졸중, 또 심장병 위험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병원들이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의사가 되고 처음 수년간은 저도 이 지침을 따랐죠. 그러나 그동안 보아온 수많은 한국인 환자에 대한 경험이 저한테 30분간의 시간을 허용했습니다.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진료를 차분하게 진행했죠. 민감한 몸을 가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빨리 혈압을 오른다고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흘렀을까요? 놀랍게도 A님의 혈압은 140에서 90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안태성 고혈압이 주된 원인인 서양인에서는 증세도 없었지만 혈압의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 몸과 외부 상황에 따라서 혈압이 오르내리긴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면 계속 그렇게 높은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민감한 몸을 가진 한국인은 혈압이 늘뛰기를 합니다. 혈압이 민감한 사람들은 혈압이 늘뛰기를 한다 라네요. 물론 한국인의 고혈압도 높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서양인의 악성 고혈압 같은 위급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은 서양인에 비해서 훨씬 드물지요. 서양인의 높은 혈압 조절 그런 것이 늘뛰기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서양인의 위험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 뉴스와 같이. 나는 원래 혈압이 높아? 면역력 혈압이 높은 30대 청년은 30대 초반의 청년 비인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문제될 것 없다고 하는데 부인이 자꾸 혈압이 걱정돼 대해서 방문했지요. 건장한 체력이긴 하지만 일견에는 비만이었습니다. 신장이 179, 체중 81, 그리고 혈압이 140, 100이었죠. 혈압이 이 정도 된 지 몇 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자신도 처음에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혈압이 원래 높은 사람과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인과 같이 가족력이 높은 고혈압은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되는 가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이 원래 높은 사람은 그래도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비인임은 물론 혈압을 느끼지도 않고 증세도 전혀 없습니다. 혈압을 안 지난 몇 년간도 전혀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지요. 비슷한 혈압을 가진 가족도 대체로 다 괜찮았습니다. 그럼 고혈압이 원래 문제가 없는 것인데 괜히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라고 하면 질병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어떤 질병도 병명은 같지만 증상이나 병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증세가 더 크고 결과도 더 나쁘고, 다른 사람은 증세도 별로 없고 결과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확실한 것은 혈압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높을수록 고혈압이 오래 지속될수록 혈압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의 위험성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이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뇌졸중과 심정병입니다. 그 외에도 심장과 눈의 망막 등 동맥혈관에 분포하는 거의 모든 장기에 위해를 가져오지요. 비인임은 고혈압에 대해서 검사를 좀 더 면밀히 시행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검사하고 못하고 있었지만 눈의 망막 혈관에 이미 고혈압성 변화가 시작됐고, 심전도와 흉부 엑스선으로 약간의 심장 비대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심장 비대. 고혈압은 유전병이 아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같은 질병이 또 가족력은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되는가입니다. 이 질문 의사라면 거의 매일 접하게 되죠. 진료실 찾는 대부분의 사람이 빠지지 않고 걱정을 표하는 것이 바로 가족력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특정 나이에 특정 질환을 증명을 앓거나 단명했다는 내용이죠. 대개는 암이나 뇌졸중 또는 심장병입니다. 요즘은 치매를 우려하는 분도 많지요. 이렇게 가족에 중병이 있으면 나도 그 중병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1.5배에서 많으면 2.3배까지도 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가족이 걸렸으면 나도 끔찍없이 그 병이 걸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은 소위 유전자 DNA에 새겨져 있어 원하든 않든 물려받게 되는 형질을 말합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뇌졸, 심장, 암 대부분은 유전이 아니라 비슷한 생활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나이를 들면 고혈압이 당연할까요? 60대 가정주부 C님이 진료를 찾아왔습니다. 140에서 100이었는데 나이살에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 모두가 혈압이 높아지는가? 또 다른 하나는 나이 들어서 생긴 혈압은 젊은 사람 혈압에 비해서 덜 위험한가? 고혈압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은 자연적으로 높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모두 혈압이 높아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혈압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의 평균을 내면은 나이 들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고혈압이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생긴 고혈압은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젊었을 때 생긴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가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은 정도가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그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이 연령입니다. 연령은 높을수록 같은 혈압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알병나이와 고혈압의 위험성. 시인이 혈압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눈망막과 고혈압성 변화, 심전도와 흉부액선으로 밝혀진 심장 비대, 또 한 가지는 경동맥 초음파 소견.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이 가지를 쳐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으로서 초음파를 흘린 내막의 두께, 또 동맥 경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죠. 시인님의 경동맥 내막은 이미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든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든 정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정상 혈압은 언제나 120, 80 미만. 집에서 재거나 병원에서 재거나 모두 다 진짜 내 혈압. 집에서 재을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 오면은 혈압이 높아진다는 분들이 있지요. 많은 분들이 병원은 특수 상황이 거기 있어 재는 것은 무시하고 집에서 재는 것을 자신의 진짜 혈압이라고 믿고 싶을 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는 많은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진료실에 오자마자 혈압 재는 것을 마다하고 몇 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재겠다고 하죠. 경험상 이 두 수치가 차이 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 서둘러 쏜 경우에는 더 차이가 나는데 보통 10에서 20 정도의 혈압이 안정 후에 더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고는 이렇게 내려가는 혈압을 자신의 진짜 혈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잰 것이나 병원에 잰 것이 또한 안정한 후에 잰 건 모두가 다 자신의 진짜 혈압입니다. 혈압은 일정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전체적인 정신적인 상황에 따라서 혈압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별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하는 낮 시간에는 혈압이 높아지고 편안한 밤 시간에는 혈압이 내려가기 마련이죠. 병원에서 재인 혈압이 높은 분들은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 또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원만큼이나 부담스럽다면 더욱 그렇죠. 평소에 제일 높은 혈압이 항상 120,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당뇨병,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혈압은 증세 여부를 떠나서 혈압을 재서 그 수치로 완치되는지를 가늠합니다. 그렇다면 혈압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완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운동을 하는 중이라면 그것이 언제나 120,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은 평소에 제일 높은 혈압이 항상 120, 8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120은 위 혈압, 80은 아래 혈압이라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높아도 치료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즉 140, 80도, 또 120에서 90도 정상 혈압은 아니죠. 과거의 정상 혈압의 기준은 130, 90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을수록 뇌졸중, 심장병, 심혈관계 질환이 더 잘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그 영향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치료 기준이 점점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혈압은 대체로 낮을수록 좋은데 증세만 없다면 60에서 40도 정상입니다. 증세만 없다면? 이렇게 낮았던 분들이라도 나이 들면 들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게 측정된다면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혈압의 치료에는 고혈압 원인에 대한 치료가 있고 결과에 대한 치료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치료는 잘 알다시피 높은 혈압을 약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고혈압 원인은 유전 외에도 최소한 8가지 후천적인 이유가 있는데 스트레스에 예민한 몸, 비만이 주 원인이고 불면, 음주, 짜게 먹기, 운동 부족, 흡연 등이 초과적인 원인입니다. 이 원인들을 고치는 것은 물론 약을 먹는 것보다도 어려울지 몰라도 한번 바꿔놓으면 평생 복용할 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되지요. 결과에 대한 치료이든 내 혈압은 언제나 120,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혈압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약은 병의 치료가 아니고 병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다. 치료제가 있다. 마지막까지 이것만을 확실히 치료제라고 믿었던 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알레르기 약입니다. 알레르기 약이라면 보통은 항히스타민을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말고도 여러가지 종류의 알레르기 약이 있습니다. 참으로 효과가 좋은 약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약들을 잘 사용하면 알레르기가 정말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대부분의 약들이 그렇습니다. 변비약 끝에 분이 쓸수록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소화제 역시 마찬가지에서 한번 장복해야 되고, 두통의 진통제도 마찬가지고, 현재 고혈압 치료제도 사실은 정말 치료제라면 6개월이면 또 한시적으로 사용해서 그 병이 없어져야 하죠. 병의 원인과 관계없이 병의 근본을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치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염은 어떤 원인이든 간에 수술해서 맹장염을 없애기 때문에 근본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약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항생제가 그중에 하나고 항암제도 치료제에 가깝습니다. 이들 외의 약들은 거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요. 약이 치료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약이 원인을 고치는 것이라면 거꾸로 생각해봐서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병의 원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약은 원인 치료가 아니고 결과에 대한, 특히 증상에 대한 치료지요. 증상이 좋아지면 원래 원인은 그대로 지속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해서는 약으로 병이 나왔다고 재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증상은 개선되고 병 자체는 지속되거나 악화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약은 병의 치료가 아니고 오히려 병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은 한시적으로 이용하되 병의 원인을 고쳐야 한다. 그렇다고 약을 무조건 분신한다든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약은 틀림없이 효과가 있죠. 잘 쓰면 내 병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의사가, 완치는 본인, 결과 치료와 원인 치료. 병은 내가 선택한 생활 습관과 삶에서 저는 의사된 지 올해로 33년 되고, 그동안 저한테 진료를 받는 분들의 숫자가 대략 1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 관리는 위에서 대정요법 선택훈련, 절기, 뿌리, 이렇게 잎사귀와 병, 뿌리의 병, 치료 관리. 우리가 흔히 앓는 감기, 위장병,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 등 그냥 요의 재수가 없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 치료를 해야 고혈압을 완치할 수 있다. 원인 치료, 결과, 증상. 그렇죠. 이 주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인 치료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혈압약 끊으면 큰일 난다던데, 혈압약을 5년, 10년 이상 장기 복용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큰일은 오히려 쓰러진다는 뇌졸중을 의미하죠. 과연 혈압약을 끊으면 큰일 날까요? 과거에는 혈압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은 것은 많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을 보니까 첫째 혈압약을 아예 복용하지 않는 사람, 둘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셋째 혈압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어떤 이유든지 또 몇 개월 복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경우가 가장 많았을까요? 첫째, 둘째가 가장 많았고 셋째의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의 경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의 경우는 너무나 당연했고, 둘째의 혈압약에도 불구하고 워낙 병이 위중해서 생긴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셋째는 소위 혈압약을 끊어서라고 치부하기가 매우 쉬웠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혈압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더욱 크게 공부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혈압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이렇게 혈압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내 몸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쨌든 혈압약은 장기 복용하다가 도중에 약을 끊으면 내 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약을 오늘 끊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며칠간은 혈압약에 따라서는 거의 한 달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혈압이 그대로 있지요. 그 이유는 장기 복용하는 혈압약의 효과가 내 몸에 남아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혈압약의 혈압 강화 효과가 사라지면 내 몸의 혈압은 서서히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 원래의 혈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일부의 사람에게는 변동혈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동혈압이란 혈압약에 의해서 눌려왔던 혈압이 그 누름을 풀어주면서 반동으로 원래의 혈압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죠. 반동혈압은 발생했다고 해도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며칠 정도면 원래 자신의 혈압으로 되돌아갑니다. 반동혈압으로
혈압이 높아져도 당장 큰일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졸중은 고혈압 외에도 혈관의 동력 경화와 내 몸의 민감함 등 많은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반동혈압은 내 몸이 민감한 사람에게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반동혈압이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반동혈압, 혈압을 끊으면 큰일 난다고 믿는 사람. 반동혈압이 그리 흔한 현상도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혈압약을 끊을 때는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내 몸의 혈압 반응을 보면서 끊어야 합니다. 보통 1~2개월에 걸쳐서 혈압약을 줄이면 아무 문제 없고 또 원인을 먼저 완치하고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